안녕하세요. 부천부동산 서입니다. 7월 14일 112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 복사 진행 중. 지금 뭐 배터리 관련된 곳 아니면은 미국의 주식, 뭐 나스닥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지금 돈 복사가 진행 중이에요. 집값이 한창 떨어졌을 때 주가도 한창 떨어졌었죠.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한 1800 정도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15600인가 15500인가 막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. 연 저점 대비 한 50% 정도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%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어요. 그동안 많이 오른 곳은 한 3배, 우리나라에 있는 미친 배터리 주식은 한 10배 이상 오른 것도 있죠. 뭐 텐베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아파트는 이 엄청난 반등장 속에서 한 많이 반등해봐야 10% 반등 요 정도 쳐줍니다. 추후에도 아파트 급격한 반등 이런 것들 느껴지지 않죠. 왜?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거든요. 그냥 잠잠합니다.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잔잔한 파도 마냥 잠잠합니다. 이 큰 파도가 한번 와야 재밌잖아요. 지금 큰 파도는 보이지 않죠. 지금 아파트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에요.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, 잘하는 사람들은 미리 다 예상하고 분석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따리를 들고 앉아 있어요. 그리고 기다리면 시간을 가지죠. 근데 이거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호재가 떴다, 뉴스가 뜨면은 급격하게 삽니다. 그럼 쫙 올라가던 주가가 쭉 빠집니다. 그러면서,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. 야, 어떻게 하면은, 야, 분명히 이거,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래, 공부를 하고 좀 알만한 듯 싶으면은 이 손절 라인에 다가올 거예요. 손절 라인에. 그리고 털고 나면은, 야, 그 호재였더라.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, 너무 복잡하니까, 모르는 사람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고, 바이오주에 끝물에 탔는 사람들, 얼마 전 뉴스,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못 찾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, 심한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90%까지 폭락한 애들도 수두룩하대요. 이 호재를, 핑계 삼아가지고, 엄청난 선전선동을 하고, 그 이후에 끝자락에는 정말, 이 또 주린이만 남아가지고, 줄인 배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잖아요. 이 아파트, 이 불인이들 지금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릴지 모르겠어요. 근데 급격한 변동은 보이지 않네요. 영남 지방 안 좋은 분위기, 어제 요거 보였던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. 똑같이 가더라도 여기가 우량주, 여기가 블루칩, 레드칩이라 그러나요? 하여튼 그런 느낌. 매도 물량도 잠잠. 안 느니까 다행이다. 이 호재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죠? 전세 물량도 잠잠. 월세 물량도 잠잠. 전월세 물량 모두가 다 잠잠해지고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. 부산은 2,000건대 정도 거래량 나와주면서 박스권. 그게 맞느냐 하면은 이 초록색 덩어리가 최근 17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의 거래량이거든요. 그 평균의 거래량을 흐름을 보면 대략 한 3,000건 정도 되어 보이죠? 네, 그 평균에 못 미치는 거래량 수준이다. 그리고 또한 이 거래량이 이 폭등하는 현상 또한 없다. 이런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을 때 가격 변동도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좀 뭔가 좀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. 자, 지난달과 견주어서 남은 거래일수 같은 날을 견주어 보면 지난달이 거래량 상황이 더 좋아요. 이번 달 거래량 상황은 지난달보다 조금 못하다. 그래서 이것이 박스권에 갇혀있다. 박스권에 갇혀있으면 매수 우위 시장에서 누가 마음이 급해질까요? 급해진 매물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대구도 오늘만 봐도 35% 혹은 40%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나와요. 이 40% 하락은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은 저층 아파트 혹은 한 3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 이런 곳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. 삼익빛이 요거 한 30% 정도 빠지는 거 30평대 30%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. 지금 더샵 팬텀 센텀파크 2차 30% 정도 빠지는 모습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. 3호 가든맨션도 3%? 예. 대현이 힐스테이트 부르죠. 25%. 여기 오늘 청약 관련된 건 내용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못했네요. 다음에 한번 묶어서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더샵 센텀파크 2차 30%. 삼익빛이 저층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지죠. 35%, 40%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
3원 골든뷰 센트럴파크 35% 정도 빠졌고요. 요 신축 아파트는 가격 제껴놓고 수원동 가격 신축 아파트 한 6억 정도 하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형평형 어제보다는 조금 뜸하죠. 그래도 대형평형 거래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것이 손절매인지 선진입인지 아무도 손절매는 아니겠죠. 차익 실현인지 또 누군가에게는 선진입인지 그 답 또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가격 변동 많이 없는 것들 보면 가장 최신축의 아파트들 얘들 묶여서 이렇게 가격 변동 크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. 하면 롯데캐슬 가이즈만 해도 30% 하락 보이죠. 자, 국평 위주로 대충 가격 살펴볼게요. 별로 안 떨어졌네. 고점 대비. 함영동 롯데캐슬 멤버스 45평형이에요. 당리 푸르지오 20%. 25%. 브라운스톤 연재 2단지 30% 정도, 사직상용예가 30%. 얘 막 40% 떨어질 때 많았는데, 야, 반등하네, 재미 좋네. 그래봐야 그때 동안 한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시간 동안 10% 반등.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시라. 아무도 말릴 사람 없다. 뭐 책임 어차피 다 본인이 지는 것이니까요. 20% 반등. 아까 잘 나가는 미국 나스닥 주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도 50%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미미하다. 과거에 부동산에 그런 거 왜 그렇게 열광했는가?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고 2억씩 오르고 거기에 내가 공짜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익률이 엄청 났었는데 이제 이어서 수익률이 얼마나 더 나올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람들도 다 똑띠가 돼가지고 다 생각하고 삽니다. 다 생각하고 살아요. 실거주 입장에서 30% 떨어졌어? 그래 한 10% 더 떨어진다 치자. 괜찮아. 내가 어차피 한 4년 살면은 그 월세값만 해도 보장이 돼. 단 이런 것들은 한 요 정도 4억대 5억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한 10억짜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힘들죠.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리적인 부분을 꼭 반드시 잘 따지셔서 한번 선택 잘못하면 한번 삐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한번 삐 끝나는 경우 한번 볼까요? 한창 때 집값이 어마무시했던 것들 한번 삐 끝나면은 막 2억 5천 3억 앉은 자리에서 잃는데 일반 뭐 평균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뭐 6천만 원 정도 일반 가게, 보통 사람들의 가게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봤을 때 한 3억 정도 한번 빠그라지고 나면은 인생에 낙이 없어요.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. 오션 브릿지 30% 정도,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30% 조금 더 하락했고요. 일강 대성 베르힐 20%. 요거 좀 최신축들이죠? 네. 평당 1,000만원 조금 넘어가고요. 동네 3차 SK뷰 30%, 한진 아파트 10%, 현대 그린맨션 거의 이거 40% 가까이 하락했죠.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 봅니다. 몇 년식이야? 1986년식? 1986년식? 40년이 다 돼가나요? 요런 것들에서 가끔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. 아마 이런 부분들 연식이 오랜 아파트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또 이렇게 층수 높거나 이러면은 정말 좀 지약이더라고요. 보니까 문현동 삼성 아파트 이 40% 이상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1천 6, 4, 24 한 45% 가까이 빠졌습니다. 45.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나와요. 이 장이 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갇혀버리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 사람들 사실 답이 없어요. 사야 되는 사람들 매물이 없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급해지지만 그래? 전세 한 번 더 돌아? 전세값도 많이 떨어졌던데 월세 내면서 기회를 한 번 더 봐? 뭐 이러기도 괜찮다는 거죠. 급할 필요 없다. 급한 사람은 누구냐? 지금 말 그대로 매수우위 시장이잖아요. 급한 사람은 매도자가 사실 급한가? 매수자가 급할 때는 또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사기도 했었고요. 한라 아파트 40% 정도 빠지는 가격 나왔습니다. 요 띄엄띄엄 가격 낮은 곳들에도 나온다는 것. 가격 낮은 곳들도 거의 막 1억씩 빠지는데 그 하락률은 20% 정도는 우습게 빠지고요.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비싸게 삽니다. 그래서 야 이거는 고점 대비 20%밖에 할인 안 했네. 오를 때도 같이 또 못 올라요. 오르는 시기가 되면은 이 아파트는 또 나이가 또 더 먹어요. 또 나이가 더 먹습니다.
건당 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. 거래량은 박스권에 갇혔다.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좀 큰 박스에 갇혔더라면 상황이 나왔을 텐데 작년 대선 이후 수준의 거래량 그 정도에서 더 이상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. 부자들도 안 나섭니다.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량 주춤해졌죠. 주춤해졌습니다. 이때가 좋았죠. 기염을 토할 때가 있었습니다. 분양권 거래량 3건 중에 신고가 1건 레미안 포레스티지 8억 4천. 이건 뭔가요? 대형 푸르지오 클라센트 13억 8천까지 갔던 게 5억 6천.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전세 거래량도 밋밋하고요. 그 전세 가격 뭐 반토막 나는 것들도 심심찮게 종종 보입니다. 여기 동그라미만 쳐서 지나갈게요. 뭐 4억대 아파트가 2억대 중반, 4억 중반이 2억 중반. 요게 아마 중산층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4억 중반에서 2억 중반으로 떨어진다?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 저지레 하거나 딴 데 쓰고 못 돌려준다고 막 버티다가 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거기서 돈도 모자라가지고 뭐 또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손절매를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불가피한 선택? 그것도 인생에 정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결정이라서 누구도 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버티면 되겠지?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. 그로 인한 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누구 말 듣고 뭐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